상원은 이번 주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 법안의 표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극단적 비자 심사의 3년 연장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예상대로 오프라인은 줄고 온라인 판매는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저소득 서민 아파트 입주 대기자 2만여 명이 10년 이상을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뉴욕시 관광객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상원이 이번 주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 법안의 표결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케어 지지 여론이 여전히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회의 표결을 앞두고 법안 수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오바마 케어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50%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6%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오바마 케어는 지난해 11월 대선 이전만 해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선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 공약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고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이후 오히려 지지 의견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 여론은 지난해 11월 42%로 바닥을 찍은 후 12월부터 반대 여론을 앞서기 시작했고 공화당이 폐지 입법을 본격 추진한 5월 오바마 케어 지지 여론은 55%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오바마 케어 지지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상당수 미국인은 제도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조사에서 큰 변화를 원한다는 응답은 42%로 폐지 29%와 현행 유지 2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원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감세 법안을 금주 전체 회의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 폐지에 대한 반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인 감세 법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막판 수정 또는 삭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극단적 비자 심사가 11월 만료됩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3년 연장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극단적 비자 심사 규정 시행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입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주어지던 비자 신청서 보충 질의가 6개월 시범 운영을 끝내고 3년 연장됩니다. 27일 연방국무부는 지난 5월 말부터 비자 신청자들의 과거 개인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보충 질의 양식 사용 연장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15년간의 해외 여행 정보와 취업 기록은 물론 5년간의 SNS 활동 정보 등을 요구하는 극단적 비자 심사 규정 시행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번 연장안은 이날부터 60일간 여론 수렴 후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 등 법제화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산관리국의 승인도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한편 비자 신청서 보충 질의 양식은 비자 신청자의 과거 15년간의 모든 행적을 추적, 조사,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5년간의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밝혀야 하며 지난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적이 있는 모든 소셜미디어와 사용 아이디를 공개해야 합니다. 연 7만 500명이 이번 보충 질의서 작성 대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가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예상대로 오프라인은 줄고 온라인은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에 전통 소매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구매 경향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매업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분석입니다. 빅데이터 조사기관 리테일 넥스트에 따르면 이번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에 오프라인 상점을 방문한 사람의 수는 지난해에 비해 4% 감소했습니다. 반면 시장 분석기관 어도비 애널리스틱스에 따르면 같은 기간 온라인
판매는 17.9% 증가한 7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베스트바이는 올해 온라인 판매를 제한했습니다. 닌텐도 레트로 게임기 등 인기 있는 상품을 오프라인 상점에서만 판매했습니다. 월마트 역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오프라인 상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율을 크게 책정했습니다. 한편 오늘 사이버 먼데이의 온라인 매출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스틱스는 지난해보다 16.5% 증가한 66억 달러로 예측했습니다. 총기 참사가 잇따를수록 총기 구매는 늘고 있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기록적인 총기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BI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동안 총기 구매를 위한 신원조사 요청은 20만 2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9.3%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총기 구매를 하기 위해 신원조회를 요청하고 여러 정의 총기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총기 판매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증가한 총기 구매 러쉬는 최근 제프 세션스 국무장관이 지시한 국가 범죄 기록 조회 시스템 강화가 총기 규제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오히려 구매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세션스 장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5일 발생한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는 FBI 신원 조회망에서 빠진 범죄 기록이 수백만 건에 달한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기 구입의 폭발적 증가는 큰 폭의 총기 할인 판매도 한몫을 했지만 총기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미리 사놓자는 심리가 컸다는 USA 투데이의 분석입니다. 미국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카에다의 테러 위협에 보안 당국이 비상입니다. 이번에는 철도를 표적으로 한 테러 협박이 나왔습니다. 최근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알카에다는 최근 자체 선전지에 사제 폭발물 제조법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철도를 가장 만만한 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카에다는 두려움을 조장시킬 때가 왔다며 그들이 항공 교통에 하고 있는 것처럼 기차에도 강력한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각 지역 안보 기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비상 대응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그동안도 알카에다와 ISIS는 미국을 포함 세계 각지 철도 인프라 공격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출근길 런던 지하철 열차 폭탄 테러로 22명이 부상한 바 있습니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서도 공항에 대한 안전 강화로 테러리스트들이 환승역이나 기차 등 소프트 타깃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항공기와 공항 등의 안전에 치중하느라 기차역 보안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철도 인프라 안전 확충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펜실베니아 교통당국은 보안 유지를 위해 드론을 동원했습니다. 한편 알카에다는 2011년에도 미국 철도를 테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서민 아파트 입주 대기자 명단에만 2만여 명,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단체 라이번 뉴욕에 따르면 뉴욕시 서민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노인들은 19,700명으로 평균 대기 기간은 10.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지역 노인 아파트 평균 대기 기간은 무려 11년가량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는 약 20만 명의 서민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 이들의 평균 대기 기간은 7년입니다. 노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수용할 복지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발표한 라이번 뉴욕은 조사 결과가 단순히 통계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이웃이며 소외 계층인 노인들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 준다고 밝혔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서민 아파트는 노인 고립 문제와 안전 문제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앞으로 10년 동안 계획보다 10만 가구를 더 늘려 신규 서민 아파트 30만 가구 확충을 발표했습니다. 노인 아파트 수도 당초 계획했던 15,000개에서 2배 이상 늘어난 3만 개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7만 5천 가구의 렌트 안정법 적용 아파트 거주자들에게도 계속해서 합리적인 렌트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량이 석 달 연속 증가세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탄탄한 경제 호조에 힘입어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7일 상무부는 10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전달보다 6.2% 증가한 68만 5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속 석 달째 증가세이고 10년 이후 가장 많은 판매 건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경제는 올 3분기 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경제 성장세에 많은 주택 구매자들은 신규 주택 시장에 몰리고 기존 주택의 공급 매물은 부족해 신규 주택 평균 가격도 지난 1년간 13.6% 상승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전체 주택 시장의 약 10%에 불과하지만 주택 시장의 활성화는 주택 용품에 대한 신규 수요로 이어지면서 페인트, 내장재, 가구와 전자제품 등에 대한 구매가 상승하게 됩니다. 홈디포는 새로운 매장을 개설 중이며 플로어앤데커는 400개 매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주택 경기 호전은 낮은 금리와 개선되고 있는 고용 시장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여성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알려진 미국이 이젠 예전 같지 않습니다. 3살 어린이 대상 뉴욕시 킨더가든이 무더기 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3살 어린이 대상 프리킨더가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시설이 무더기 보건법 위반에 적발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정부는 3세 대상 무상 킨더가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설을 직접 선택했음에도 지난 3년간 뚜리K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13개 기관 중 12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26일 데일리 뉴스는 교사 고용 시 문제점을 제기하며 배경 조사에 소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병을 앓고 있는 직원을 고용해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번 무더기 적발에서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에 있는 스텝 바이 스텝 프리스쿨의 보건법 위반 횟수는 지난 3년간 도시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부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검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학부모들은 드블라지오 시장과 시정부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번 적발된 12곳의 시설에서 총 72건의 위반 사항이 있었으나 현재 모두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뉴욕시 관광객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관광객은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전체 방문객 수는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방문객 수가 지난 7년간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관광 홍보사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를 찾은 관광객은 6,180만 명으로 지난해 6,050만 명에 비해 약 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시 관광 홍보사 NYCN 컴퍼니는 올해도 방문객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문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만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 한시 입국 금지 방침 등 외국인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해외 관광객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관광 지출 분야로만 보았을 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출하는 액수는 1인당 평균 $2,000로 내국인 관광객들보다 4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 7월 한 달간 미국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들의 현지 지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 JFK를 비롯해 뉴욕시 일원 3대 공항을 통해 입국한 국제선 탑승자들의 수는 지난해보다 4.1%가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패서디나 인근에서 마스크팩을 쓴 채 상습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한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LAPD는 오늘 지난 7일부터 2주 동안 패사디나 인근 이글락과 하일랜드 파크 지역 일대에서 총 6곳의 상점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의 CCTV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용의자는 마스크팩을 쓴 채 상점에 들어와 권총으로 위협을 하며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PD에 따르면 용의자는 키 5피트 5인치,
몸무게 200파운드 체구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히스패닉 남성으로 추정되며 범행 당시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현금을 갈취한 뒤 은색 닛산 센트라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LAPD는 범죄자가 일반 마스크가 아닌 마스크팩을 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 목격자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남캘리포니아에서도 가족과 함께 눈썰매를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마련됩니다. 겨울 테마파크인 스노우데이 LA 관계자는 눈이 쌓여있는 미끄럼틀에서 화려한 조명과 함께 튜브 슬라이드를 타고 가족과 썰매 경주를 즐길 수 있으며 이외에도 테마의 집 등 어린이들이 눈을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등이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도 탈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푸드트럭도 갖춰져 있어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노우데이 LA는 12월 16일까지 엘리시언 파크에서 열리며 티켓은 $12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원유 정제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인 용융황을 실은 열차 9량 중 4량이 오늘 새벽 플로리다 중부 레이클랜드 인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탈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탈선한 열차에서 액체 상태의 유황이 흘러나와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열지 말고 집안에 있으라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고 열차는 조지아주 웨이크로스에서 플로리다 윈스턴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맨해튼에서 활동하는 60대 한인 회계사가 20대 초반 한인 여직원 김모 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초까지 맨해튼에 있는 최 씨의 회계사 사무실에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성희롱과 성추행 등에 계속 시달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최 씨는 성추행 등 소장에 담긴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무고 혐의로 맞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 미들타운의 크리스탈런 쇼핑몰과 텍사스 엘링턴 파크몰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6일 오후 3시쯤 크리스탈런 쇼핑몰 내 갤러리 2층에서 총이 발사돼 쇼핑객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이 총기 사고가 실수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인지 의도가 있는 총격 사건인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텍사스 파크몰에서도 이날 갑작스런 총성으로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12월 15일까지 2018년 동포사회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공관에서 12월 22일까지 검토한 후 재단으로 보내집니다. 한인회나 한글학교, 문화단체, 차세대 단체는 내년 1월부터 코리안넷 사이트에서 추진할 사업 예산안을 작성해 신청하고 신청서는 출력해 해당 공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났지만 겨울은 멀어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포근한데요. 화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